이번 시간은 중간고사 대비로 약점 체크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대체로 학생들이 좀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자, 뭐 요런 그래프는 뭐 익숙할 건데 여기 있는 이 hx 있지, hx. 요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좀 넣어놓은 건데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인 두 이차 함수 fx와 어떤 gx 1차 함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2와 6이고 hx는 fx-gx라고 할 때 hx는 x는 p에서 최대값 얼마를 갖게 되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fx는 2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인데 둘이 만나는 점 같다. 그러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와 6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서 fx-gx라는 이 방정식은 2와 6을 두 근으로 만들 건데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를 hx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림은 두 개인데 이 그림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hx라는 이차 함수 그래프는 2와 6을 두 근으로 갖는 대칭축을 4로 갖는 이러한 이차 함수로 변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4에서 당연히 뭘 가져? 최대값을 갖겠지. 그래서 h4가 마이너스에 2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를 최대값으로 갖게 된다. x는 4일 때 최대값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대체로 열의 9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지. 문제는 간단해 보여.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하자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7이고 두근의 곱이 4였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두근의 합이 음수인데 두근의 곱이 양수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였다는 거지.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면 루트 안에 뭐가 있어 지금? 음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자,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의 제곱을 얘를 전개할 건데 전개할 때 이렇게 전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의 제곱을 전개할 때는 마치 곱셈 공식을 하듯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다.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 잘못된 답이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마구잡이로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하기 전에 알파가 음수고 베타도 음수니까 알파를 마이너스 m으로 잡고 베타를 마이너스 n으로 한번 잡아보자. m과 n은 모두 양수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다가 루트에 마이너스 m 빼기 루트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루트 mi 빼기 루트 ni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i 제곱을 밖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얘를 전개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에 m-n 더하기 2루트 mn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m은 알파, 마이너스 n은 베타, 그리고 2루트 m과 n을 곱하면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알파 베타가 들어간다고. 자, 이 전개식을 잘 보면 얘랑 요 부분이 달라. 요 부분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로 쓰고 알파 베타는 4를 대입해서 보면 4가 되니까 답을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자, 3번 문제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대체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긴 한데 잘못해서 이제 이런 상황인 거지. 알파를 a 더하기 bi, 베타를 c 더하기 di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하는 순간 안 돼. 뭐 안 된다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풀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돌아간다 이거야. 중요한 거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파와 베타는 어떤 관계에 있냐. 자, 알파 켤레가 4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알파 켤레가 알파분의 4라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베타 켤레가 4니까 베타의 켤레는 베타분의 4가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주어져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는 얘랑의 켤레니까 2 더하기 2 루트 3 i였다. 자, 이런 정도의 알파와 베타 그리고 알파와 알파 켤레 베타와 베타 켤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뭐냐 이거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분의 1은 4분의 알파 켤레 베타분의 1은 4분의 베타 켤레가 되고 이것에 뭘 구한다? 2018승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에 2018승을 구하라는 건데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가 2 더하기 2 루트 3i니까 걔네들을 4로 나눠서 보면 2분의 얘를 4로 나누면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3i의 2018승이 되는 거지. 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됐어? 오메가 문제가 된 거야. 오메가. 우리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는 0이다의 이 오메가가 근해 공식에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오메가는 어디서 만들어져?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는 0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오메가의 6제곱이 1이 된다라는 뜻으로 2018승을 할 건데 2018을 6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냥 나눗셈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남는구나, 그지? 두 개가 2018을 6으로 나눴더니 두 개가 남아서 6제곱이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제곱을 직접 해도 좋고 아니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는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가 얘였잖아.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오메가 마이너스를 해서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니까 1을 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과정들을 좀 연습하자는 거야. 4번 문제도 그닥 어렵진 않은데 fx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1,2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다 이랬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1,2였다는 거지. 이때 이 방정식의 실근과 그 합을 구했더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고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 자, 주어진 조건에 보면 f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더하기 2f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마치 2차 방정식처럼 되어 있잖아.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일단 완성해 놓고 보면 f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fx가 1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fx라는 그래프와 마이너스 3이 만나는, 물론 여기에 지금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 하지만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냐면 fx가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실근이 어디냐, fx가 1과 만나는 실근이 어디냐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요 아래에다 이렇게 긋고 보면 만나는 교점에 두 자리가 생기고 이 두 자리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이거야. fx는 1을 여기다 이렇게 긋고 보니까 두 자리와 만나게 될 건데 얘를 감마, 얘를 델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알파와 베타는 이 가운데가 대칭축 1이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가운데는 1이었다. 감마와 델타의 가운데도 1이지 않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감마 더하기 델타도 역시 2가 되기 때문에 내 실근의 합이 4가 된다는 거지. 모든 실근의 합은 b는 4가 될 것이고 실근의 개수는 교점이 4개니까 개수도 당연히 4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5번 문제는 익숙한 학생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에 p 더하기 3이라는 어떤 방정식의 허근을 알파라고 하자.
근데 이 허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제곱을 하면 실수가 되는 그런 근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P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런 거야. 참고 삼아서 세제곱을 해서 어떤 실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알파가 x잖아. 그러면 세제곱을 해서 실수가 되는 이런 예를 잠깐 얘기해 보면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지. 그러면 넘겨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어떤 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다른 걸로 하나 더. x세제곱이 8이다. 8은 실수인데 넘겨서 인수분해 한번 해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x세제곱이 어떤 실수가 된다. 실수는 세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건데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의 제곱은 0이다. 이와 같은 어떤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요 2차 방정식의 개수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x 개수의 제곱이 상수항이더라 이 말이야. x 개수의 제곱이 상수항이더라. 그 말은 여기에 보이는 요 방정식에서 x 개수의 제곱을 하면 상수항이 되더라. 이렇게 결론부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p제곱은 p 더하기 3이 되고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어떤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고 모든 p 값의 곱은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런 거거든. 원래는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었잖아.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 건데 알파가 a 더하기 bi였어. 여기 알파가. 그러면 알파를 세제곱을 직접 해보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세제곱을 해.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i 더하기 3a b제곱 i제곱 더하기 b 세제곱 i의 세제곱이 돼. 그러면 a 세제곱에 더하기 3a 제곱 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i가 됐는데 실제로 얘를 세제곱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면 i가 있는 애들과 i가 없는 애들로 나누어서 묶어보면 자 이렇게 b제곱이지 이거. 그리고 i로 묶었을 때 3a제곱 b와 b세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근데 얘가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될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3a제곱 b가 b세제곱인데 허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b는 절대 0일 리가 없고 그래서 b로 나눠버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b를 루트 3a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b 자리에다가 루트 3a를 집어넣었다 라는 가정하에서 결과적으로 알파는 뭐냐면 a 더하기 루트 3a의 i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방정식에 어차피 근은 켤레로 다닐 테니까 a 마이너스 루트 3a i도 두 근이 나와서 근과 계수를 통해서 p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물론 만들 수 있어. 당연히 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지. 그지? 당연히. 하지만 이러한 내용 정도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아. 2차 함수가 있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였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방법 근과 계수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A라고 써 있어? 알파 베타도 A지. 근데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곱셈 공식이 필요한 거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니까 제곱해서 5가 되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5는 0이었다. A는 얼마야? 5 또는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그지? 근데 또 하나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두 번째 방법인데, 우리가 항상 이 대칭축을 잡는다고. 대칭축은 2분의 A인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니까 대칭축에서 루트 5만 2분의 루트 5만큼 대칭축에서 2분의 루트 5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자리가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근을 뭐라고 잡아야 돼? 2분의 A 더하기 2분의 루트 5와 2분의 A 빼기 2분의 루트 5를 두 근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의해서 이 두 근의 곱은 2분의 A 더하기 2분의 루트 5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의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말하는 A와 같더라. 물론 이런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이거 이상 설명할 게 별로 없지, 그지? 자, 7번 문제는 이게 별거 아닌데 fx가 어떤 다항식이고 fx 더하기 3이 x 더하기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을 때 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하냐면 f의 x 더하기 3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인 거야. fx 더하기 3이 x 더하기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 이동하면 사실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fx로 바꿔. 어떻게 바꿨어?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 그럼 x축으로 3만큼 같이 이동하면 식이 달라질 일이 없지 않냐 이거야.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x는 f1이 0인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f1 구해보면 a-3 더하기 a-1 빼기 4가 0일 거고 2a-8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4가 되겠다. 이렇게 결과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자, 8번째 문제에서 i분의 z-z 결례가 음수래, 음수. 근데 1 더하기 z제곱분의 z와 1 더하기 z분의 z제곱이 모두 실수다 이랬어. 실수. 요 실수.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이렇게 한다고. z에다가 a 더하기 bi를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한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나빠. 1 더하기 z제곱분의 z가 실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 더하기 z제곱분의 z가 실수네. 그러면 그것의 켤레도 같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야. 1 더하기 z제곱분의 z가 실수면 그 켤레는 둘이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식을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하는 거야. z 더하기 z 켤레의 제곱은 z 켤레 더하기 z 켤레 z 제곱이다. 그럼 한쪽으로 다 넘겨. z 더하기 z 켤레의 제곱 마이너스 z 켤레 마이너스 z 켤레의 z 제곱은 0 이렇게. 그러면 끼리끼리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z 켤레로 묶어서 z 켤레 마이너스 z로 묶이게 되고, 공통인수로 다시 한번 묶어내면 1 마이너스 z 켤레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복소수 z가 지금 얘가 음수라고 해놨는데 내가 아직 이놈을 정리는 안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z가 z 켤레와 같진 않아. 왜냐면 여기서도 보면 알지만 z랑 z 켤레가 같으면 얘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음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0이 아니고 얘가 0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그러면 z 켤레가 1이니까 이때
a 더하기 bi, a 빼기 bi를 사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이다. 이런 결론을 하나 얻어내라는 거야. 처음부터 a 더하기 bi를 대입하면 식 정리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바탕 끝냈어. 같은 방법으로 1 더하기 z분의 z의 제곱이랑 1 더하기 z켤레 z켤레의 제곱이 같다.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z켤레의 제곱 더하기 z켤레의 제곱은 z제곱 더하기 z제곱이 z켤레. 한쪽으로 또 넘겨. 자, 이렇게 다 한쪽 방향으로 넘겨 놓은 뒤에 합차 인수분해를 하면 z켤레 더하기 z와 z켤레 빼기 z, 그 다음에 얘네 둘은 zz켤레로 묶으면 z켤레 마이너스 z로 이렇게 묶인다고.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z켤레 마이너스 z로 공통인수로 묶었더니 z켤레 더하기 z에 더하기 zz켤레는 0이다 라는 식을 얻어내고, 얘는 당연히 또 0이 아닐 거니까 얘가 0이 돼서 zz켤레가 1이었기 때문에 z켤레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bi를 쓰라고.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러면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는 거야. 8번 문제. 실수라고 해서 무조건 a 더하기 bi를 때려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9번 문제는 정말 실수가 너무 많은 문제라서 강조하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 17의 15승을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R1이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상태로 우리가 풀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6을 편의상 x라고 가정할 때 x 더하기 1의 15승을 xq 나머지 R1 이렇게 보면 x에다 얼마 집어넣어? 0 집어넣어서 1은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거야. 18의 13승을 19로 나눈 나머지는 R2래.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19를 x라고 놓을 때 x-1의 13승은 xq 더하기 R2 이렇게 돼 있는데, x에다 0을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1은 R2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나머지가 뭐야? 잉여를 얘기하는 거라고. 잉여. 남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남는 거. 특히나 정수를 이용하는 나머지 정리에서는 요 잉여가 반드시 양수값이 돼야 된다고. 나머지는 양수지. 남는 수잖아. 남는 수. 그러면 이 음수는 뭐야? 부족한 수라는 거야. 부족한 수. 우리는 지금 부족한 수를 찾은 거잖아. 남는 수를 찾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19개로 나눌 건데, 쉽게 말해서 19명이 나눠서 먹을 건데 19명한테 나눠줄 건데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지? 19명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하나가 부족하다. 무슨 말이야? 18개가 남았다는 거야 이게. 나머지는 18개구나.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시험 볼 때 대체로 잘 풀었다 생각하고 답 맞추면 틀리는 문제야. 자, 10번은 인수정리. 여러 번 강조하는 아주 쉬운 문제. 하지만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연습하라고.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fx는 x인데 그 x가 1이거나 2거나 3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fx-x가 1, 2, 3을 인수로 갖는 이러한 3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게 끝이야.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fx는 x-1, x-2, x-3에 더하기 x라고 마무리해서 쓰면 되고, fx를 5로 나눈 x-5로 나눈 나머지는 f5를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표지.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돼.